네, 엄마는 디지털 노마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 소리 지르. 아, 네, 시작부터 아주 요란하게 등장하신 오늘의 게스트가 있으십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해피오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시작부터 기운차게 시작을 해주셔서 네, 이번 네. 방송 굉장히 재밌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들으시는 분들께 네, 해피오미님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오미이고요. 영어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쭉 한 10년 이상 계속 영어 강사 일만 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해피오미님이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하시게 된 그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오.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작년에 어느 순간에 블로그를 한번 음. 해서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다는 이 갑자기 야망. 갑자기 그냥 컴퓨터에 어느 날 앉아있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파워블로거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랑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렴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오직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파워블로거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로그를 그냥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몰랐어요. 음.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디지털 노마드의 시작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셔서 그럼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시고 어떤 거 올리셨던 거예요? 그냥 제 일상 글을 음. 재밌게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매일 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정말 블로그를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네네.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제목에 날짜 단 알기 쓰셨구나, 블로그에. 네네, 2019년 6월 3일 뭐 이렇게 날짜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그냥 제 일상을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신 게 2019년이세요? 2019년? 네네. 한 3월 정도부터 조금 3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소소하게 블로그 시작하셨는데 지금 뭐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블로거들 사이트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컴퓨터에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네네. 뭐 이 정도 뭐 블로그 글 쓰는 거, 이 정도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그런 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강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강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제가 음. 분명히 블로그 하나만 시작했는데 블로그가 궁금해서 강의를 하나씩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확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예. 제가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강의 하나를 시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강의들 들으셨죠? 뭐 대충. 일단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 관한 음,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블로그 쓰는 법, 블로그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무슨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음.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맞으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막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PPT, 뭐 유튜브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 보통은 다른 걸 하다가 유튜브를 마지막에 넘어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닥치는 대로 듣다 보니까 블로그 아직 잘 하지도 못하는데 유튜브를 먼저 들었어요. 어, 그러다가 또 뭐 인스타그램도 하래요. 그래서 되게 충실한 처음에는 되게 어, 모범생이시다. 네, 하라면 근데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를 하라고 작년에 권유를 했었는데 음.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 지금 이 블로그 글쓰기에도 이미 막 거의 3시간씩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음. 나중에. 근데 이제 다른 데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넘어갔다가 이제 블로그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음. 인스타도 그럼 해볼까? 이제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인스타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뭐 블로그 꾸미는 강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네네. 1년 정도 그렇게 막 이제 배웠어요. 음. 근데 1년 정도 배우고 이제 올해 들어서 한 5월쯤, 6월쯤 이제 인스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던 프로그램에서 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스카웃. 아, 그래서 이제 인스타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을 끌고 의지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해피스마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첫 발을 떼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생각만 해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이라 이게 될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 종교가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이제 생각만 하던 거를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제가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번 달에 9월 달에는 제가 진짜 저만의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보고 싶어서 그 블로그를 하다 보면 썸네일을 만드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썸네일 만드는 강의를 1대1로 아,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봤어요. 제가 앞서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앞서서 한 3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처음에 다 그냥 블로그를 생각 없이 하셨다가 이제 강의의 늪에 빠져드셔가지고 네, 이것저것 배우 저도 비슷해요. 예, 저도 처음에 이제 네. 블로그 강의, 패턴이. 예, 블로그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강의 맞아요. 듣다가 이 강의, 음, 저 강의 이제 듣게 맞아요. 되고 그러다 이제 자신만의 강의를 오픈하게 되는데 네, 해피오미 님도 진짜 다양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자기랑 딱 맞는, 성향이 좀 맞는 걸로 네. 이제 네, 시작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신 1대1 강의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뭐 어떤 강의인지 현재 하시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그 사진에 글을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제가 되살려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툴들을 막 다뤄보니까 어떤 게 좋고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장점이 있고 이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썸네일이 뭔지 이게 아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음, 같아요. 저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단체로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1대1로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음, 캔바라는 앱, 그리고 캔바는 모바일 앱도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캔바라는 앱,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 얘는 무료라서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망고보드. 음, 그래서 미리 캔버스랑 비슷하긴 한데 유료라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툴 자체는 하나만 익혀놓으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다루고 싶어 하는 것 하나를 정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1대1 케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네. 혹시나 썸네일을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썸네일이라는 게 자기가 SNS에 뭔가를 올리고 그거 이제 링크를 줬을 때 이제 사진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이미지를 좌우한다 그죠. 클릭도 사람들이 좀 맞아요. 이쁜 사진을 올려야지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데 그거 이제 좀 SNS 좀 오래 하시던 분들 약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썸네일에. 네.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음. 몰라서 이미 음. 블로그 글을 쓰고 나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썸네일까지 만들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음. 올렸거든요. 그냥 제일 간단한 글그램이 음. 가성비가 제일 좋아서 저는 1년 동안 진짜 글그램을 썼어요. 제가 음. 지금 다른 디자인 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1년 동안은 글그램이라는 아주 간단한 어플을 음.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음. 조금 그게 에너지가 쌓이면 조금 이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글이 조금 그러셨구나. 익숙해지면 어, 썸네일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썸네일이 9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네. 구독자들을 잡아당기는데 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 뉴스를 음. 되게 궁금해 하시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셔서 제가 카드 음. 뉴스 하는 법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질문은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건데, 네네. 원래 이제 본업은 영어시잖아요. 영어 강사시고, 네. 그래서 이런 뭐 강의나 뭔가 그런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영어 관련해서 솔직히 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쪽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어,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건 늘 이제 제 삶에 있었고, 음.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20대 때 그 웹 디자이너 쪽으로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 전공을 영어를 음.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컴퓨터 뭐 인터넷 이게 랜선이 막 깔리고 이럴 때 네. 막 너무 재밌어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배워보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결국은 영어로 이렇게 본업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음. 늘 이제 그게 곁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게 블로그를 만나면서 이게 약간 음. 시너지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을 자기 원래 직업을 아무래도 제일 잘 아니까 남들보다 그걸 네네. 살려서 뭐 블로그 내용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피요미님이나 저처럼 뭐 네네. 전혀 그쪽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것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직업은 직업이고 약간 네네. 취미나 좀 다른 관심 분야라서 그쪽에 네네.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약간 블로그라는 걸 만나면 그게 좀 폭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본업을 제가 안 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으니까 음. 이걸 또 블로그까지 와서 그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은 일이고 이거는 맞아요. 나만의 즐거운 뭔가 새로운 걸 어,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음. 하던 걸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잘하는데 약간 일의 연장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 일을 또 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또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저도 뭐 네. 직접 제작은 안 했지만 영상을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음,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좀 완벽해야 맞아요. 된다는 강박관념?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해피오님도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 좀 내가 기왕 그래도 강사인데 완벽하게 음, 시작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셨고 근데 꼭 음, 본업으로 시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평소에 맞아요. 자기가 관심 있던 분야를 이제 SNS가 음, 좋은 게 기록이 쌓이면은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강의로 연결이 맞아요. 되니까 음, 그런 면이 예, 굉장히 예,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해피호미님과 친하기 때문에 활동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네. 센스가 좋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영어 강사 감사합니다. 맞나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썸네일 센스가 이 디자이너 같이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썸네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SNS 하시는 분들은 꼭 해피호미님 강의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해피호미님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입장에서 아, 이제 내가 직접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수익이 처음 딱 생기셨을 때가 네. 있으실 거예요. 처음 언제 네네. 수익이 발생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작년에 강의를 들을 때 또 얼떨결에 들어서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블로그 하나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줄이야. 그래서 스토어를 작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12월 아마 22일? 뭐 이때쯤에 첫 주문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 물론 어, 지인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그 주문 과정 뭐 발주를 해보고 뭐 음, 이렇게 배송을 해보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탁 그렇게 생겼을 때 내가 스토어를 열어서 수익이 이렇게 나는구나. 음. 이거를 느꼈을 때 되게 좀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 되셨으니까 사장님이셨잖아요. 지금도 네. 사장님이시고, 딱 네네. 이렇게 자기 일을 딱 해갖고 첫 수익이 나면 진짜 기분 네. 좋죠. 네, 네. 저도 진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서 스토어가 있었습니다만, 아시죠? 지금, 지금은 자고 있는 저의 스토어.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신 거죠? 스토어에서 어떤 거 판매하고 계시죠? 삐우미님? 주로 저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주방용품 같은 거 음,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예쁜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도 약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는데 다 예쁘다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 어, 역시,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인데 약간 그런 디자인 툴도 하시고 음, 그런 또 물건 이쁜 거 고르시는 눈도 있고 약간 그런 음, 디자인적인 눈이 있으신데 이제 그게 딱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SNS 이게 또, 시작하시려면. 그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음, 집이 정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집처럼 아기자기한 집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그런 건 아닌데, 눈만. 아니, 잘 찝어내더라고요. 눈이 있는 게 제가 그런 걸 어딥니까? 네. 그러진 않은데 잘 네. 찝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면은 왜 주변에 저희 뭐 엄마들, 친구들 보면은 유난히 이쁜 거 왜 잘 사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뭐 사는 것도 좋은데 자기 그런 안목이 맞아요. 있으면 이런 스토어 음, 같은 거 요즘 뭐 위탁같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시작하시는 것도 뭐 디지털 노마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로 돈 버시면 디지털 음, 노마드니까 네, 들으시는 맞아요. 분 중에서 아, 내가 좀 물건 사는 안목은 좀 있는데 라고 하시면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저희가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엄마고 또 해피홈님 또 일도 하시고 워킹맘이신데 음,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디지털 노마드도 하시고 또 아이도 보셔야 되잖아요. 다행히 저는 지금 아기가
14살이라서 많이 음, 커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음, 아직 아기가 어리시고 하면 이게 병행하시기가 조금은 시간 관리가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엄마로서 이 디지털 노마드를 하려면 일단 살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최대한. 왜냐면 애기 보랴, 이거 뭐 음, 작업하랴 하려고 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 맞아요. 어떤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막 일어나시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절대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저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일을 하고 막 자기 시간을 가지는데 어떡해. 근데 그러면 저는 잠을 자고 대신에 전 잠도 되게 많이 자거든요. 잠도 많이 자는데 근데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깨 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음, 나머지 일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거예요. 그럼 음. 어떻게 줄이실 수 있냐면 이제 약간의 돈을 써서 기계를 구입을 하는 거죠. 아, 역시 돈이군요. 한번 투자를 해서 음, 대신에 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셔야 음, 이거를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작년에 이사하면서 뭐 식기세척기, 로봇 음. 청소기, 건조기 이제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들였어요. 어, 디지털 그래, 집사들을 들이셨군요. 아, 그렇죠. 대신에 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산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제가 평소에 부르짖고 다닙니다. 가능하면 살림은 자제하자. 맞아요. 이게 솔직히 뭐 해피호미 님도 어렸을 때 힘드셨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손이 굉장히 간단 네. 말이에요. 왜 그쵸? 아이의 일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아이 밥을 세 끼 중에 두 끼 줄 수는 없잖아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줄이죠. 저는 근데 아이 키울 때도 너무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많이 타서 음, 살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가 이게 조금 컸을 때도 아이 교육을 또 이제 막 공부를 조금 봐줘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가고 하면. 그러면 또 집안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어, 줄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일단 키울 때는 아이가 중요하니까 아이에 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음, 아이가 저처럼 이렇게 좀 크고 나면 조금 선이 덜 가니까 음. 다른 일들을 또 더 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음. 생겨요. 응. 아니, 앞서 나오셨던 스마일 정쌤님도 아이가 셋인데, 그래서 맞아요. 제가 시간 관리 비법을 여쭸더니, 뭐, 자긴 할 때는 딱 아이들한테 딱 말하고, 엄마 이제 이래 하고 딱 하고, 끝나면 딱 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한테 집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음. 엄마들은 아이들이 우선순위긴 하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저 먼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14살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블로그를 작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13년 동안은 아이한테만 집중한 거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음,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학원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뭐 디지털 노마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른 일을 병행해서 시작한 건 작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에너지 분배가 되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피호미님이나 먼저 스마일 정쌤님도 보면 이걸 언제 그걸 다 하세요?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순위가 물론 일로서의 우선순위도 있는데 엄마로서의 우선순위는 진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딱 네네. 보면 아이들한테 뭐 해피호미님처럼 13년 동안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셋인데 또 놀아줄 때는 딱 집중하시고 그 음, 우선순위를 잘 하시는 엄마들이 기타 일도 약간 마음이 이제 편해서 그러신지, 예, 그런 디지털 음, 노마드로서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네. 시간 관리가 뭐 시간표 짜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음, 해피호미님이나 스마일 정쌤님처럼 먼저 우선순위를 잘 네. 파악하고 그거를 처리하고 남는 일에 나머지를 한다. 네, 이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요. 이제 현재 하시고 있는 일도 하시지만 앞으로 내가 또 이걸 해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이걸 기획하고 있다, 이제 할 거다. 저 지금은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는 제가 아마 공부방을 음, 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곧 있을 일이라 당분간은 이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나 하면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른 게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일단은 생계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본업이 바뀌는 음,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몇 달 동안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너무 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할 음. 생각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해피호미님처럼, 아, 나도 저렇게 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신 엄마들 계실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블로그를 넘게 했지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밀고 나갈 프로그램이 없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스타일이에요. 보통 블로그하고 한두 달 만에 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어느 기회가 찾아올지 몰라요. 음. 그래서 내가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게 쌓이다 보면 터질 날이 있으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SNS 기록을 쌓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인터뷰 응해주신 해피호미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네, 하시는 본업과 부업 이렇게 잘 밸런스 맞춰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